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에서 현대의학 특집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포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소화기 계통의 질환과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기 박사님은 일찍이 하버드 의과대학을 1984년에 졸업하시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소화기 전문의 수련을 받으신 아주 수재이십니다. 현재는 LA에서 소화기 내과와 LA 엔도스코피 센터라는 내시경 개업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화기 내과 질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원체 그 범위가 크니까 네. 내시경을 위주로 해서 흥미있는 얘기를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 박사님은 내시경 전문의로서 LA에서 유명한 내시경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 한국 교포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이 소화기 계통 중에서도 위내시경. 그렇죠. 물론 위내시경 하면 식도도 포함되고 십이지장도 포함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포들께서 가장 흔한 그 위 질환이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흔한 질환이라 하면은 사실 뭐 소화 불량이 가장 흔히 네. 이 저희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걱정하는 그 이 의학적인 진단은 아무래도 위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그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가장 그 암의 빈도가 높고 또 사망률이 높은 암은 아무래도 위암이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위암을 앓으신 분을 한두 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위암은 한인에게는 아주 흔히 아주 빈번한 암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건강 이런 생각할 때는 위암을 걱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간단한 소화불량의 증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일 걱정하는 그 이 진단은 아무래도 위암이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위암의 이 증세, 가장 중요한 증세라고 그러면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증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그 증세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모든 암은 마찬가지지만 증세는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암을 증상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힘들고, 오히려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위암이라는 것은 한인들에게 40세 이후에는 가장 빈번한 암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나이 40 years가 됐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증상이 있던, 증상이 없던, 증상에 좌우하지 않고 네. 주기적인 검진을 추천하는 이유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암은 조기에 진단을 해야지만 생존율이 높고, 보통 1기, 그러니까 제일 첫 단계에 위암이 진단됐을 때는 보통 생존율이 한 97% 내지 98%입니다. 초기 발견을 하면은. 그렇죠. 반면에 4기 때 진단을 하게 되면은 5년 생존율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오셨을 때 저희가 진단을 그 증상 가지고 증상 때문에 오신 분들의
이 암의 그 병기 네. 몇 기냐 하는 거를 따져볼 때는 3기 내지 4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반면에 아무 증상 없는데 뭐 옆에서 그냥 추천해서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검사를 해라 해서 진단을 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1기 내지 2기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암을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존에는 거의 좌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네. 아주 조기 암 진단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제 조기가 지나서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뭐 한국 사람 치고 소화불량 없는 사람이 그렇죠. 어디 있어요? 뭐 김치찌개 먹고 뭐 이것저것 드시다 보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암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있는 증상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의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위내시경을 무조건 한 번씩 하십시오. 그렇죠. 뭐 이러는 그렇죠. 분도 계신데 네.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위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규정이 지금 참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네. 분들은 참 이게 좀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또 음식도 한국 음식을 한국 음식 즐겨 먹고.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뭐 바다보다는 뭐 이제 고추장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암 발생률이 재미있게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의 위암 발생률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낮고 백인들보다는 높습니다. 높고. 예. 네. 다만 이제 인슈런스 미국에 있는 보험을 쓰려 할 때 이 보험회사에서는 물어봐요. 왜 위내시경을 하냐? 그 이유는 백인들은 위암 발생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1900년도 그러니까 미국의 테디 로즈벨트가 대통령 때, 이 머킨리나 로즈벨트가 대통령 때일 때는 미국의 백인들 사이에 가장 흔한 암은 위암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식생활의 개선, 위생의 개선, 또 항생제의 이 개발 이런 거에 인해서 위암 발생이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15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사이에서는 위내시경이나 조기 위암 검진이 별로 추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겠죠. 반면에 한국 분들한테는 추천이 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이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암보다는 다른 대장암, 네. 이런 서구암이 더 발생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제 경험만 해도 제가 내과 레지던트 수련 받고 있을 때 인턴할 때 보면은 물론 미국에서 그런 수련을 받으니까 한국 환자들은 드물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위암이라는 거는 그 미국 환자들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동료 의사들, 미국 의사들, 그때 뭐 한국 분들도 뭐 별로 없을 때니까 의사 그러면 병원 전체에서 나 하나 정도가 한국인이 이제 그런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았는데 위암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케이스 들어오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이 뒤집혀지고 뭐 네. 그랜드 라운드를 한다 말이죠. 그렇죠.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최 박사님 경험으로는 위내시경을 한다 그러면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위 증세가 어느 정도 진전됐을 때 소화불량 정도 갖고 합니까? 그때 뭐 중요한 것은 이 위 검사할 때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내시경을 누구나 하시게 할 필요는 없죠. 네. 증상이 뭐 별로 없는데도 다만 건강 검진 차원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시트벨트 매지 않습니까? 뭐 사고가 날 거를 반드시 걱정해서 우려해서 이 시트벨트 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네. 혹시 좀 사고 났을 때 그 문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식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은 나이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증상은 보통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많습니다. 또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보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검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난 위암은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으며 그 소화 그 이 제산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한 달은 약을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또 가슴앓이 이런 증상에 차도가 없다. 이러한 그 이 병력을 호소할 때는 또 그리고 나이가 40세 이상일 때는 네. 가급적이면은 위내시경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대장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5년에 한 번이든지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 미국 그 의사협회에서 추천되는 빈도는 나이 50세 네. 때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하고요. 집안 식구 중에서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의 병력이 있을 때는 그 이 시작하는 나이가 좀 10년 앞당겨져요. 첫 검사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을 때는 10년에 한 번씩 대장 검사를 하는 것이 좀 그 지금 추천되는 빈도고 반면에 대장에 혹이 있었다. 용종이 있었다. 또 용종이 몇 개 있었냐. 또 용종이 얼마나 컸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이 사항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얼마나 자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가에 결정이 이 추천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내시경은 그 내시경 우리 기계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게 내시경 기구죠? 네, 맞습니다. 이 내시경 기구는 보통 한 90cm쯤 돼요. 아니 네. 110cm. 예, 그리고 요 앞에 핸들이 있어서 이 핸들로서 우리 그 끝부분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입으로 이 기계가 들어가서 식도를 걸쳐 위와 또 위벽의 여러 그 이 가지각색 그 이 모양이나 생김새를 검토하고 또 이상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그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바늘을 넣어서 조직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위 세척을 대장 내시경 할 때하고 똑같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음식 먹었을 때 네. 이 음식 내려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8시간, 네. 8시간을 금식을 하게 되면 거의 위에 남은 음식이나 네. 또 뭐 위액 같은 거는 보이지 네. 않기 때문에 보통 금식으로만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8시간. 8시간. 네. 그리고 이 내시경 할 때 이 몽원 마비 같은 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가장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몽혼 주사를 투여해서 본인이 뭐 구역질이나 좀 거북함 네. 그런 것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게 하자면은 그 마취제를 사용해야 되니까 뭐 회복 시간도 있고 또 운전도 못 하고 또 보호자가 와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가져온 보여드리는 그 위내시경 기구는 굉장히 가는 기구입니다. 네. 지금 젓가락보다도 훨씬 가늘지 손가락 비해서 얼마나 가늡니까? 이게 지금 그죠? 위내시경 기구죠. 기구지만 이거는 몽원을 안 할 때 쓰는 위내시경 그렇지. 기구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는 사실 약간의 거북함은 있지만 이 일본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이제 위암 조기 검사할 때 쓰는 그러한 그 무몽혼 위내시경 기구입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긴 있죠. 이 내시경도 옛날 내시경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한 거의 40-50년 됐을 텐데 내시경 집어넣고 보고 항문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는 게 이 쇠파이프였다고요. 그렇죠. 리지드 네, 스코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 안에 이 광학 섬유가 들어있어 갖고서 사진도 이거로 다 그냥 찍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 끝에 램프가 있었다고 끝에. 여기도 램프가 있어요. 램프가 있지만 뭐 이건 전기 뭐 연결하는 건 없잖아요. 전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그 있긴 있죠. 근데 다 커넥터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보고 계시는 거는 내시경 기구고 그 여기에 같이 오는 그 프로세서 거기에 이제 빛이 이제 뭐 플래시라이트 같이 그 위안을 조명시켜줘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옛날에는 그 파이프에 이게 전기 담화 같은 게 붙어 있어 갖고 잘못하면 대장을 보온시키고 딘다고요. 그래요. 그건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라고. 네. 4, 50년 전. 조금 좀 오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우리 저 소화기 계통 질환은 이 내시경이 없으면은 그 확진한다는 게 참 힘들겠군요. 속에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뭐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그 보는 것처럼 더 정확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장, 위장이라는 건 다 이게 파이프로 돼 있어서 그 속을 들여다봐야 봐야지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또 우리 교포들, 한국인들이 흔히 앓는 그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또 뭐가 있겠어요? 간염? 소화기 질환으로 따지면은 그 요새 점점 많아지는 거는 역류성 식도 질환입니다. 영어로는 GERD라고 그러고 acid reflux라고도 그러는데 위에 있는 산이 거꾸로 식도 관략근을 거쳐서 이 식도로 올라올 때 속이 쓰라리고 답답하고 어떤 분은 심장마비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호소하는 그러한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이 아주 흔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풍부해지고 또 비만해지고 또 서구식 음식을 많이 들므로써 그러한 역류성 식도 질환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그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식도, 위장,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고. 그러니까 약은 결국은 위산 제거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거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방지입니다. Prevention. 그러니까 1 ounce of prevention이 much important than pounds of treatment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소식 그리고 조식,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또 양을 줄이시고 또 커피나 너무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하시는 게 넘버 1입니다. 그리고 넘버 2는 체중을 줄이시면 또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의 증상이 감소되고요. 그래도 안 될 때, 그랬을 때 제산제를 복용함으로써 탄이 올라와도 좀 덜 불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우선 식사로다가 조절하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해요. 방지하는 것이 가장 맵고 짠 거 덜 잡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간염은 어때요?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 간염이 굉장히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분들한테 이제 흔한 간염은 B형 간염이죠. 그렇죠. 근데 B형 간염이 그 위생의 이제 향상 그리고 또 예방 주사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의무화됐기 때문에 점점 B형 간염 환자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B형 간염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 경화 그리고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국 분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약들이 있어요. 특별히 처음에 한 20년 전에는 에피비라는 약이 나왔고 그렇죠. 그 후에 여러 가지 약이 나왔는데 요새는 베리앗 그리고 베라클루드 이런 약들을 사용함으로써 간암 발생률을 한 5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약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좀 보람된 삶을 그 약은 일단 B형 간염이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성 B형 간염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보균자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균자는 보통 이 균이 간 세포의 핵산에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간염, 비간염이라는 거는 결국은 바이러스로다가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B형 간염의 이 전파 내지는 감염을 방지하려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비형 간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 주사를 맞지 않으셨다면은 뭐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주사를 세 차례 맞으심으로써 이 방지할 수 있고 또 이 만약 비형 간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보통 수직 감염 어머님으로부터 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님이 낳아주신 어머님이 한테서 옮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새는 여러 가지 약들이 그리고 있는데 그 B형 간염은 또 이 집단 생활할 때도 그게 많이 전염이 그러니까 될 수가 보통 있잖아요. 비형 간염은 혈액 아니면 성적 관계를 통해서만 감염됩니다. 따라서 뭐 음식을 나눠서 먹거나 또 술잔을 돌렸다고 해서 이 감염되지는 않아요. A형 간염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B형 간염은 보통은 그 성적 아니면은 혈액 그러니까 주사바늘 밀접한 관계. 그렇죠. 그래도 뭐 피가 통해야 되니까 손톱깎이나 또 칫솔 피가 묻은 칫솔 또 이 뭐 바늘 이런 거로는 몸의 액체가 서로 교환될 그렇죠. 때 이제 그렇죠.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 경변이라는 거는 소위 시로시스라는 거죠. 네. 그거는 뭐 다른 간염이라도 다 시로시스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결국은 네. 진전해서 그러니까 암 되기 전에. 간 경변이라는 거는 간이 이 굳은 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고무 타이어처럼 굳어버리는 건데 보통 간 세포의 95% 이상이 그 파괴됐을 때 그때 간 경변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 분들은 술 아니면은 B형 간염 때문에 간 경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술을 과음 마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간 질환이 뭐겠습니까? 헤파타이티스. 알코올성 간염이에요. 네, 알코올성 간염이 일단 처음이고 너무 장기간 뭐 한 번 와인 한 잔 마셨다고 이 간염 오는 건 아니죠. 다만 10년, 20년 계속해서 뭐 술을 드시고 그랬을 때 간을 파괴함으로써 결국에는 간 경변까지 만성 간염 내지 간 경변이.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피 검사에 간 엔자임이 많이 올라가죠. 피 검사로 올라가는 그 급성 알코올성 간염 때 올라가고 오히려 간 경변이 오면은 세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상입니다. 피 검사에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진단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간 초음파나 뭐 CT 촬영을 통해서 그 간의 형태를 보고 간 경변의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 바이옵시는 언제 해요? 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를 때 왜 간이 이렇게 그 상태가 안 좋냐. 그러니까 뭐 이 술 많이 마셔서 그런 분은 필요 없이 조직 검사해서 뭐 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률도 있거든요. 이 간 조직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점점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유 없이 이게 안 좋아졌을 때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조직 검사는 그러니까 별로 할 기회가 드물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이 검사 방법이 너무 진단 방법이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MRI니 뭐 그렇죠. CT 스캔이니 뭐 또 혈액 검사도 굉장히 많이 진보됐기 때문에 조직 검사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간은 20%가 피입니다. 네. 간이 붉은 이유가 피가 많고 핏줄이 많기 때문에 잘못 찌르면은 출혈이 너무 심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조직은 좀 나중에 꼭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선책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장암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요즘 우리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대장암들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대장 내시경은 몇 살 때
대장 내시경은 나이 50대 거를. 시작을 하고 반면에 식구 중에서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의 병력이 있으면은 40대 그리고 뭐 암만 나이가 젊으시다 하더라도 혈변이나 이유 없는 뭐 복통이 너무 지속된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의를 찾아서 이 대장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보통 아무 집안에 대장암이 없다면은 50대 네. 한 번 하고 네. 그다음에 아무 증세가 아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60대. 60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을 10년 동안 안 그렇죠. 해도 돼. 그렇죠. 네. 네. 그 무슨 뭐 증세가 좀 있으면은 이제 그럼 그 한번 증세에 하고. 따라서 그걸 좀 조절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치료는 예를 들어서 위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네. 언제 위암 수술을 추천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암은 요새는 여러 가지 암의 이 단계에 따라 다른데 조기암은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초기에는 이 너무 과하게 이제 내시경 시술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암은 절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언제가 아니라 절제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너무 이 암이 진전돼서 다른 기관으로 이 전이 됐을 땐 사실 수술을 해도 네. 이 생존율에 큰 이바지가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큰 그러니까 의미가 전이가 없죠. 된다 그러면 위암이 생겨서 이제 위암이 전이가 된다 그러면은 어디로 제일 먼저 갑니까? 시지장은 바로 거기 있으니까 가고 가장 많이 시장 뭐 이런 데로 아니 갑니까? 간으로 많이 가요. 간으로. 네. 그러니까 피는 항상 간으로를 통해서 소화기 이 기관들은 간을 통하기 때문에 간이 그 2차로 두 번째로 많이 전이 되는 간에 메타스타시스가 된다면은 그거는 혈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조직이 혈류를 퍼져서 통해서, 가요. 혈류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 림프를 통해서도 가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위암이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또 그 조직 타입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뭐예요, 한국 분들에게? 선암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말로는 adenocarcinoma. adenocarcinoma. 그게 네. 제일 많죠. 그러니까 위장내과에는 거의 대부분이 adenocarcinoma, 선암. 일찍 수술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고. 완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늦게 오시면은 조직이 어느 정도 암 조직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수술해서 위 뭐 반을 절제를 해도 또 암 조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그러니까 림프나 간이나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의 그 생존 기간은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 3기나 4기쯤 되면은 한 15% 내지 4%입니다. 5년 생존율이. 5년. 그러니까 5년 굉장히 안 생존율이. 좋죠. 반면에 1기는 한 97%. 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을.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진단.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예방하려면은 미리. 조심, 그렇죠. 음식 조심, 술, 담배 안 하는. 그 담배도 어느 정도 여파가 있어요. 위장암의 여파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힐리코백터 파일로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균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리코박터 그 진단도 역시 위내시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혈액 검사도 가능하고 요즘 혈액 검사도 또 호흡기 검사도 가능하고 또 병 검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헬리코박터가 진전이 되면 암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가 이 담배처럼 이 위암의 원인이지 이 헬리코박터 때문에 꼭 이 위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헬리코백터가 있으면은 암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있는 분들은 이걸 치료하는 것이 박멸하시는 것이 발견이 좋죠.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약 한 달쯤 먹으면 되는 2주, 거니까. 2주만 드시면 되니까요. 2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최 박사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